안녕하십니까. 사전처럼 영어는 민법 종문 해설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189조 보겠습니다. 제목은 점유 개정이고요. 점유 개정에 한 인도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188조 1항에서 뭐라고 돼 있었어요?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인도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다. 현실 인도가 있었죠. 그 다음에 2항은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을 때는 당사자 의사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이게 뭐였어요? 간이 인도였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189조. 점유 개정에 한 인도가 있습니다. 동산을 팔았을 때 당사자 약정으로 판 사람이 계속 점유를 해. 즉, 산 사람은 점유를 안 넘겨받았어. 그래도 넘겨받은 것으로 봐. 이게 점유 개정에 한 인도입니다. 갑이 노트북을 이렇게 팔았어요. 양도죠. 그럼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 근데 넘어가려면 원칙이 현실 인도잖아요. 근데 갑이 을과 이렇게 합의를 해. 갑이 노트북을 일주일 더 써. 일주일 더 사용하고 일주일 뒤에 현실적으로 넘겨주기로 해. 이때 일주일 뒤에 현실적으로 넘겨줬을 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갑과 을이 합의한 때 을은 이미 노트북을 인도받은 것으로 보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점유 개정에 한 인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점유 개정에 한 인도는 개념 정확하게 기억하신 다음에 이 점유 개정에 한 인도는 특히 동산 선의 취득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자, 동산 선의 취득은 이런 거죠. 평온하고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동산을 돈 주고 산 사람이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동산을 산 사람이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동산을 점유한 경우, 이거 나중에 점유 태양이라는 곳에서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어쨌든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즉시 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산 선의 취득이에요. 쉽게 말하면 노트북을 훔친 놈으로부터, 도둑놈으로부터 도둑놈인 줄 모르고 노트북을 사서 넘겨받으면 노트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선의 취득입니다. 근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점유를 넘겨받아야 되잖아요. 이 점유를 넘겨받는 방법이 현실 인도가 있고 188조 1항, 간이 인도가 있고 188조 2항, 지금 본 점유 개정에 한 인도가 있고 나중에 보는 190조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 인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점유 개정에 한 인도로는 이 선의 취득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판례가. 점유 개정에 한 인도로는. 그래서 도둑놈이 도둑질한 물건을 팔아.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도둑놈으로부터 사.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도둑놈이 일주일 있다 넘겨준다고 해.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랬어요. 그럼 저는 이걸 점유 개정으로 넘겨받은 거잖아요. 이때 저는 이걸 선의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 개정에 한 인도는 선의 취득 인정 안 된다라는 거. 판례도 그렇게 말을 해요. 기출 점유 개정 선의 취득 안 돼. 점유 개정 선의 취득 안 돼. 여기 또 간접 점유는 뭐냐? 그건 나중에 194조 가서 보겠습니다. 간접 점유. 간접 점유. 어쨌든 점유 개정에서는 선의 취득 인정 안 된다. 이제 세 번째 여기 기출됐던 문제 및 판례가 문제인데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 양도담보 설정했다. 뒤에 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선의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양도, 동산 양도담보란 건 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요. 갑이 돼지 100마리를 길러. 이걸 을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돈을 빌리면서 점유는 갑이 계속을 해. 을은 점유를 안 넘겨받았어. 근데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나중에 갑이 돈을 못 갚으면 을에게 돼지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해. 그럼 을은 갑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돼지 100마리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이렇게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동산 양도 담보권이에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갑이 돼지 100마리를 이렇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면서 점유는 갑이 계속하잖아요. 돼지 100마리를 너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점유는 갑이 계속을 해. 근데 그런 동산 양도 담보권을 취득해. 결국 그런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동산 양도 담보권을 취득한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갑이 또다시 병한테
이 돼지 100마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산 양도담보권이 설정이 됐을 때 대내적 관계에서는 이 돼지는 여전히 갑소유지만 대외적으로는요. 그 동산 소유권이 이미 채권자에게 넘어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이 갑은 을에게 점유 개정의 방법을 통해서 담보로 제공하고 을에게 동산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게 한 상태에서 병에게 또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을 때 그 동산 양도담보권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갑은 돼지 100마리를 또다시 병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병을 하여금 동산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게 할 권한이 없어요. 결국 갑이 돼지 100마리를 병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무권리자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얘가 선이야. 그걸 모르고 있어서. 그러면 얘는 동산 양도담보권을 선이 취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249조에 의해서. 근데 지금 병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돼지 100마리를 넘겨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병은 그 동산 양도담보권을 선이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을만 정당한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산 양도담보권 등 동산에 대한 권리를 선의 취득과 연결해서 점유개정의 방법을 통해서는 선의 취득 인정이 안 된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적 인도 중에 하나 189조 점유개정에 대한 인도 살펴보셨습니다.